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바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마음 한편이 조금 허전하거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셨던 것 아닐까요? 그 마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책,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 오늘 백세바다가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꼭 맞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위한 자존감 수업. 지금 이 순간부터 백세바다와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떴고 세상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부지런함 속에 내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창밖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뛰어가는 아이들,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발걸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유리창 안쪽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세상 바깥으로 밀려난 것 같은 그 낯선 감각.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오늘만큼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 질문에 마음이 닿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 자존감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평온하지만 공허한 일상. 창밖의 햇살은 여전한데 집안은 부쩍 조용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일터에 바쳐온 당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아이들은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오랜 시간 다니던 직장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바빴던 날들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텅 빈 오후,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기,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존재하다가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묘한 공허함. 이게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과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살며시 고개를 드는데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제는 나를 좀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내면의 신호이니까요. 그 허전함을 못 본 척 덮어두지 마세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은 마음.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 모든 헌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날들. 그 날들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조차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승훈 엄마예요. 대기업 회사 다녔어요. 영우의 아내예요. 직업과 역할과 관계로만 나를 설명하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문제라고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만하거나 거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생 타인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정은 시작된 겁니다. 자신을 찾고 싶다는 그 욕구 자체가 자존감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덮어두었던 마음의 상자를 열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꺼내기 어려운 상자 하나씩은 있습니다. 오래된 후회, 상처받은 기억,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그 상자를 오랫동안 닫아두었다면 이제는 천천히 열어볼 시간입니다. 조금 아플 수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갑자기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전함을 느끼고 나를 찾고 싶고 좀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고 자존감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틀에서 벗어나 마침내 단단하고 평온한 나로 돌아오는 여정.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마주하기.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엄마, 어느 직장의 직함으로만 불려왔습니다.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뒷전이었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거의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마음을 짓누릅니다. 타인의 시선에도 예민해집니다.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상처받고 모임에서 혼자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의 발길을 끊게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행동보다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고 했고 자기 주장을 하면 버릇없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강한 것이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말아야 어른다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윤홍균 원장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 상처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혹은 오랜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부정당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넌 역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심어준 잘못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 올바른 이해로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그 상처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었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자존감 회복의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존감의 핵심 가치 발견.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거창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정한 시간에 눈을 떴다면 그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면, 오늘 하루를 계획한 대로 보냈다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해낸 일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자기 조절감입니다. 내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다독이는 능력입니다. 화가 날 때 폭발하는 대신 잠시 깊게 숨을 쉬는 것. 슬플 때 혼자 사귀는 대신 글로 써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 내 내면 상태를 알아채고 부드럽게 다독이는 것. 그것이 자기 조절감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자기 안정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실수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거절당해도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큰 성공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성취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것. 평소 가고 싶었던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껏 듣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자존감의 씨앗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한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곁에 있는 종이에 나를 향한 작은 칭찬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 줘서 고마워. 오늘 밥 잘 챙겨 먹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건네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오늘의 자존감을 한 칸 높여줍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고, 나의 불편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위해 감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소진되고 억눌린 감정들이 쌓이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미안한데 그건 어렵겠어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타인을 해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것, 내 필요와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활동적인데 나는 뭐하나. 저 집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애들은. 이런 비교는 나를 깎아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뿌리로 버티는 힘처럼. 단단함은 차갑거나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따뜻한 힘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세상. 이제 다시 거울을 봅니다. 처음 거울을 봤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주름진 눈가를 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웃음의 흔적이 있고
눈물의 흔적이 있고 수많은 밤을 버텨온 인내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를 봅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지요.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힘든 사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마디에는 가족을 지켜온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멀었다는 말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색하더라도 계속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믿기 어렵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서운한 거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내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늘인데 더 파랗고 같은 바람인데 더 상쾌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덜 흔들리고 혼자인 시간이 외롭기보다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내 눈이 바뀐 것입니다. 단단해진 내면과 평온함. 여정의 끝에서 깨닫습니다. 자존감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훌륭한 자녀가 생긴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큰 성공을 거둔다고 갑자기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에게 매일 건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조용한 위로의 말들이 모여 자존감이 됩니다.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작은 마음. 밥을 먹으면서 이게 맛있네라고 느끼는 소소한 기쁨. 마음이 힘들 때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존감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오늘 밤 나에게 이 세 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는 수없이 했던 말인데 정작 나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세 마디이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값진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치열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찾기 위해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단번에 완성되는 성벽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밀려오며 해변을 다듬는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이 일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바다의 저 깊은 심연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당신의 본질 또한 그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이어온 당신. 그동안 거친 파도를 헤치며 가족이라는 배를 지키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배가 쉴 곳은 찾지 못하셨나요? 이제 이곳 백세 바다가 당신의 지친 영혼이 잠시 닻을 내릴 수 있는 따뜻한 항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에게 세 가지 감사와 세 가지 칭찬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잘 걸어준 내 다리야, 고맙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 나 자신 참 멋지다. 실수했지만 금방 털어낸 나를 칭찬한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로운 바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가 넓은 바다임을 압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시 평온한 수평선을 찾아내는 사람. 당신은 이제 그 어떤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는 단단한 배의 선장이자 그 배를 품어주는 너른 바다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밤잠 설치며 거친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십시오. 백세 바다는 당신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늘 이 자리에서 잔잔한 물결로 머물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찬란한 항해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백세 바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울림이 되는 이야기들을 백세 바다가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항해에서 또 만나길 기원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